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교사 발화 예시를 가지고 도입, 전개, 정리 단계에서 어떤 말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구체적으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네, 먼저 이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은 수업 실현 대본 그 자체가 아니라 각 단계별 교사 발화 예시 모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학습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사의 주요 발화 예시를 보여드리는 것 뿐이니까요. 즉 이대로 외워서 쓰라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말하면 수업이 자연스럽게 흐르겠구나 하는 언어의 틀을 드리는 거라는 걸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업 흐름은 스스로 선생님께서 반드시 직접 구성을 하셔야 되고요. 다만 머릿속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데 말로 풀어내기가 어렵다 이럴 때 수업 설계와 실현 사이의 간극을 메우는 다리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내용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이제 단계별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입 단계인데요. 도입 단계에서는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먼저 인사와 학습 분위기 조성을 하게 됩니다. 도입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건 인사와 분위기 만들기인데요. 발화 예시는 다음과 같이 안녕하세요 여러분, 준비물 잘 챙겼나요? 지금부터 오늘 수업을 함께 시작해 볼게요. 같이 얘기를 하거나 혹은 선생님들께서 다양한 그런 수업을 시작하는 문구를 만드시기도 한데요. 예를 들면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성장하는 국어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배움을 향해 달려가 볼까요? 와 같이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시는데요. 각자에게 잘 맞는 방식으로 실현을 하시면 되는데 실제 실현에서는 조건에 따라 인사를 생략하라는 지시가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억지로 끼워넣기보다는 실현 조건에서 종종 생략이 되는 경우도 있고 맞춰서 실현하면 된다는 원칙을 기억하시고 조건에 맞게 조절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시학습 확인에서는 전시학습은 단순히 복습이 아니라 이전 배움과 오늘의 배움을 연결해주는 다리라는 점을 기억하시고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다음과 같이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던 활동 기억나나요? 문단의 주제를 파악하고 요약하는 연습을 했죠. 혹시 어떤 문장이 주제문이 되는지 판단할 때 기준이 뭐였는지 기억나는 사람 있나요? 맞아요. 문단 전체 내용을 대표하거나 반복되는 키워드가 들어있는 문장이었죠. 와 같이 학생의 기억을 다시 꺼내주시고 또 이전 배움과 자연스럽게 연계해주는 것이 전시학습의 핵심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예시 발화를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동기 유발인데요. 동기 유발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강조를 했지만 재미있는 것을 보여주는 시간이 아니라 배움의 필요성을 느끼게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해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인터넷 기사 제목만 보고 기사를 판단해 본 적 있나요? 한 문장으로 핵심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오늘 수업에서는 바로 그 기술, 글의 중심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연습을 할 거예요. 와 같이 이 예시는 학생의 실제 경험, 즉 인터넷 기사를 본 경험에서 출발을 해서 오늘 수업의 핵심인 중심 내용 파악으로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학생의 실제 경험으로부터 출발해서 오늘의 학습 목표와 연결해주는 그렇게 해서 동기를 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문장을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학습 내용과 순서를 안내하는 시간인데요. 수업이 어떤 흐름으로 진행이 되는지 학생들에게 미리 보여주는 단계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수업은 먼저 선생님이 시범을 보여주고 이 시범을 통해서 중심 내용을 찾는 방법을 익히고 또 짝 활동과 모든 활동을 거쳐서 여러분이 직접 중심 문장을 정리해보는 순서로 진행될 거예요. 마지막에는 각자 발표하면서 친구들과 생각을 비교해보고 다음 시간 내용과도 연결을 해볼게요. 와 같이 오늘 수업이 어떻게 그려질지 어떤 여정을 취할지에 대해 미리 알려주는 발화를 제공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학습 목표 제시인데요. 이 학습 목표는 교사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학생이 오늘 무엇을 할 수 있게 될지에 대한 기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수업의 목표는 글을 읽고 중심 내용을 정확히 찾아내는 거예요. 중심 내용을 찾는 건 단순 요약이 아니라 글쓴이의 생각을 꿰뚫는 일이죠. 오늘의 학습 목표 무엇을 배움일지 한번 써볼까요? 배움일지를 배움 포트폴리오에 철하는 것도 잊지 않았죠. 와 같이 다양한 방식으로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학생의 성과를 중심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게 되는지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만약에 선생님이 수업 실현에 이러한 장치, 배움 일지나 배움 포트폴리오와 같은 장치를 넣고 싶으시다면 이런 부분까지 연계해서 자연스럽게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전개 단계별 발화 예시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전개 단계는 수업의 중심 시간입니다. 그래서 설명과 시범 활동 또 상호작용이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하는 시간인데요. 또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설명하기인데요. 이 설명하기는 개념을 설명하는 시간에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중심 내용에 대한 개념 설명은 이와 같이 구체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심 내용은 글쓴이가 독자에게 꼭 전달하고 싶은 핵심 생각이에요. 문단의 요약문과 비슷하지만 단순히 문장을 줄이는 게 아니라 핵심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요. 중심 문장은 보통 주제문과 같은 역할을 하고 위치는 문단의 앞이나 중간, 끝에도 있을 수 있어요. 위치보다 중요한 건 그 전체가 이 문장의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가예요. 그래서 중심 내용을 찾을 땐 반복되는 표현, 전체 흐름, 글쓴이의 주장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해요. 와 같이 설명을 할 때에는 개념 정의나 글의 또 구조와의 관계, 또 실제 판단의 기준과 같은 것들을 같이 제시를 했는데요. 이렇게 선생님들께서 개념을 설명할 때도 학생들이 이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보시고 이 모든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는 쉬운 교사의 언어로 전달을 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은 시범 보이기인데요. 국어과에서는 아무래도 사고 과정을 보여주는 장면이 많다 보니까 교사가 시범을 통해 보여주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도 예시 발화를 선생님들의 발화를 아주 구체적으로 제공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선생님이 한번 해볼게요. 화면을 봐주세요. 이 글의 첫 문단에서는 현대사회에서 정보의 신속성이 중요해졌다는 문장이 핵심처럼 보이죠. 그런데 전체 문단을 읽고 나면 글쓴이가 말하고 싶은 건 정보의 신속성만큼이나 정확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럼 중심 문장은 어디일까요? 이 문단을 보면 여러 문장이 중심처럼 보이지만 맥락을 따라가다 보면 핵심은 맨 마지막 문장에 나와 있어요. 글쓴이의 의도가 가장 또렷하게 드러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범 보이기 2로 해서 사고구술과 판서를 같이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선생님들께서 그 사고구술을 시범을 만약에 보여주신다고 하면 이러한 발언도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의 과정을 하나하나 따라가는 걸 사고구술이라고 해요. 여러분도 조금 뒤에 해보게 될 거예요. 그 중심 문장을 표시하고 또 판서로 정리하시고 이 문단에서 핵심 내용이 맨 마지막에 제시되었어요. 정보의 정확성이 신속성보다 중요하다가 중심 내용이에요. 이렇게 글 전체의 전개와 의도를 고려해야 핵심 문장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어요. 와 같이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범 보이기의 세부 유의사항을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시범 보이기 자체는 반드시 학생의 수준에 맞춰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설명할 때 사용하는 어휘나 문장도 학생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조절을 하셔야 되고요. 지나치게 어려운 설명은 학생들의 실제 학습 의욕을 떨어뜨리고 또 반대로 너무 쉬운 과제는 도전 의식을 자극하지 못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지문이나 이 교수 학습을 구성하실 때 실제로 학생들이 정말 도전적인 과제이면서도 학생들이 너무 쉬워하지 않은 그 도전적인 과제에 맞춰서 어느 정도 수준으로 시범 보이면 좋을까를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시범을 보이는 그 과제는 학생이 약간의 노력으로 따라올 수 있는 난이도로 설계를 하셔야 되고 학습의 흥미와 성취감을 동시에 이끌어낼 수 있는 부분, 즉 다시 한번 정리하면 조금 어렵지만 할 만한 수준, 학생의 눈높이가 맞는 그 언어로 설명하시는 게 핵심입니다. 이제 정계 활동에서는 처음엔 개인 활동을 하다가 이후엔 짝 활동, 모둠 활동 등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만약에 짝 활동을 하신다고 하면 안내해 주시는 게 필요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부터 여러분이 직접 중심 내용을 찾아보는 활동을 할 거예요. 그래서 학습지 1번에 있는 글을 읽고 각 문단의 중심 내용을 고른 다음에 그 이유를 오른쪽 칸에 간단히 적어보세요. 개인 활동을 5분, 짝과 공유하는 시간을 3분 줄게요. 먼저 개인 생각을 정리하고 나서 친구와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와 같이 개인 짝 순서로 학생들의 사고를 먼저 정리하고 그 다음 상호작용을 통해서 조정하게끔 이런 구조화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또 짝 활동 중에 순회지도를 한다고 하면 이 순회지도를 할 때 어떤 발화를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A와 B라는 학생이 짝으로 하고 있을 때 선생님들께서 직접 가서 얘기를 하실 때 중심 문장을 이 문장으로 정한 이유는 뭐야? 그럼 학생이 얘기를 하겠죠. 여기서 주제를 직접 언급했거든요.
그러면 교사가 다시 좋아, 글쓴이의 의도를 잘 파악했네. 그런데 혹시 첫 문장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같이 비교해보면 어떤 구조인지 더 잘 보일 거야. 와 같이 학생의 판단을 인정하면서 조금 더 깊이 있는 비교와 분석으로 갈 수 있도록 이러한 형태로 이끌어줄 수 있는 피드백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활동 안내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대부분의 그 조건에서 절대 다수가 이제 모든 활동을 만들도록 이게 조건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당연히 모든 활동을 구성하게 되실 건데요. 예를 들어서 이때 4명씩 모둠을 이루어서 각자 선택한 중심 문장을 바탕으로 모둠의 대표 문장을 한번 정해볼 거예요. 모둠에서 서로 다른 문장을 만약에 골랐다면 그 이유를 설명하면서 조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선택한 문장은 학습지 2번 모든 칸에 써주세요. 여러분의 선정 기준은 그 전체의 주제를 잘 드러내는지 다른 문장들이 이 문장을 중심으로 연결되는지를 바탕으로 판단을 하면 돼요. 와 같이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모든 활동을 안내할 때의 세부 유의사항은요. 학습 활동 안내에는 학습 목표와의 연관성을 분명히 해야 하고 또 무엇을 언제 어떻게 할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죄송합니다. 학생은 활동의 목적을 인식하고 자신이 어떤 방식으로 참여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리해 주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며 왜 이러한 활동을 하는지에 대한 목적, 그리고 무엇을 하는지, 즉 학습 이 활동의 내용,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 이 활동의 방법과 시간, 역할, 이러한 것들이 늘 함께 제시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전개 단계에서는 또 다양한 그 순회지도 상황을 만들어 볼 수 있는데요. 이 상황별로 한번 제가 크게 한번 경우의 수를 나눠서 한번 상황을 설정해 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활동에 집중 중인 학생에게 피드백을 해주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좋은 문장을 골랐네. 그런데 혹시 이 문단의 마지막 문장도 중심 문장일 수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어? 첫 문장은 주제를 도입하고 마지막 문장은 결론처럼 정리를 하고 있지. 두 문장 한번 비교해서 정리를 해볼래? 와 같이 학생들에게 좀 더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의견이 다른 학생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조정 중이라고 할 때 두 사람이 서로 다른 문장을 골랐네. 그럼 각자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말해보고 나머지 친구들이 어떤 문장이 더 중심에 가까운지 한번 판단해볼까? 그리고 세 번째로 참여가 소극적인 학생이 있다고 상정해봤는데요. 지금 발표자가 생각한 중심 문장을 표로 정리하는 역할을 해보면 어떨까? 이것도 중요한 역할이야. 나중에 발표할 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아. 이와 같이 그 여러 가지 상황을 설정해봤는데요. 순회 지도를 할 때 또 세부 유의사항으로는요. 이 순회 지도가 모든 수업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어떤 천편일률적인 상황을 설정하기보다는요. 해당 차시의 학습 내용과 맥락에 맞춰서 학생들이 실제로 어려워할 만한 개념이나 실제로 던질 수 있는 질문을 바탕으로 구성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강조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단순히 모르는 단어를 묻는 상황처럼 형식적인 상황을 설정하기보다는 학생들이 학습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궁금해할 수 있는 지점이나 혹은 흔히 혼동하는 개념을 중심으로 순회 지도를 설계해야 수업의 실제성과 설득력이 높아진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발표를 유도하는 피드백인데요. 발표 시에 유의사항에 대해서 먼저 안내를 해줘야 되는데요. 이제부터 발표를 해볼 텐데 친구가 발표할 때 어떻게 들어야 할까요? 그렇죠. 친구의 말은 경청하고 나의 생각과 비교하고 또 질문을 생각하면서 듣기 이렇게 잘 들어주세요. 특히 발표에 대해서 여러분이 평가를 하며 들어야 하는데 평가 시에는 어떠한 측면에서 잘한 점과 개선할 점에 대해서 적으면서 들어주세요. 와 같이 구체적으로 발표할 때 어떻게 들어야 될지 안내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발표할 때 학생들의 상호작용을 유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그래서 학생들이 서로 상호평가를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발언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땡땡이의 발표에 대해서 친구들이 평가를 한번 해볼까요? 땡땡이는 뭐뭐한 측면에서 무엇이 아주 좋았다고 생각했대요. 하지만 어떤 측면에서는 아쉬웠다고 얘기를 했어요. 땡땡이의 말에 대해서 혹시 질문이 있나요? 발표를 해준 땡땡이가 어떤 측면에서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지 구체적인 방법을 누구누구를 비롯한 모든 친구들한테 물어봤어요.
땡땡이가 뭐뭐라고 하네요. 땡땡이의 말대로 무엇을 개선한다면 어떤 발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친구들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땡땡이는 이에 대해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 새롭게 알게 되어서 좋았다고 하네요. 그리고 친구들의 조언을 바탕으로 어떤 측면에서 무엇을 개선해 보겠다고 하네요. 와 같이 아주 구체적인 지점을 바탕으로 서로 이야기를 하게끔 유도하시고 선생님들이 또 학생들이 그런 말을 실제로 했다고 가정하는 했다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말들을 선생님의 발언으로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학습자의 사고를 심화하는 피드백이 필요하고 또 이러한 피드백은 구체적이고 긍정적이고 또 정보적인 성격의 피드백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교사가 물컵을 보는 두 사람의 생각이 어떻게 달라 보이는지 얘기해 볼까요? 학생 A는 물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B는 물이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라고 학생이 말했다면 왜 그렇게 생각했나요? 와 같이 학생의 사고를 심화하는 피드백을 제공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학생 A는 반밖에 안 남았다라고 했고 B는 반이나 남았다라고 말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다시 교사가 잘 이야기해 주었어요. 이렇게 학생이 쓰는 언어를 통해서 생각을 추측할 수 있듯이 우리가 마찬가지로 매체에서도 드러난 정보를 통해서 관점과 의도를 추측할 수 있어요. 이 시간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또 추가적으로 다른 예시를 한번 써봤는데요. 발표에서 주장과 근거가 잘 연결이 되었어요. 특히 뭐뭐라는 근거가 주체적이었고 현실적인 예시가 설득력을 더한 것 같았어요. 좋은 시도였어요. 다음에는 근거를 좀 더 다양한 시각에서 제시해보면 좀 더 완성도 있는 발표가 되겠어요. 특히 방금 했던 문장 같은 경우에는 학생이 조금 부족한 발표를 했을 때 이건 틀렸어요 라고 말하기보다는 어떠어떠한 지점에서 좋은 시도였어요 라고 얘기해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구체적인 경험을 드러내 훌륭한 답변이었어요. 빠른 시간 내 핵심을 잘 파악했어요. 아주 적절한 예시를 잘 들어주었어요. 같이 구체적인 피드백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학산적인 발문을 제공하는 것이 좋은데요. 예를 들어서 이유를 묻는 발문으로 왜 그렇게 생각했나요? 왜 이렇게 어쩌고 해야 하나요? 뭐뭐 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요? 혹은 학생의 경험이나 생활과 관련된 그것을 끌어올리는 발문으로 뭐뭐 했던 경험을 발표해 볼까요? 생활 속에서 무엇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혹은 또 도전의식을 키워주는 발문으로 철수가 무엇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친구에게 무엇을 설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또 학생의 생각과 생각을 이어주는 발문으로 철수는 뭐뭐라고 얘기했는데 이 생각에 대해서 보충하거나 추가적인 생각을 해볼 사람이 있을까요? 또 인지적인 갈등을 일으키는 발문을 제공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발표나 피드백 할 때 세부 유의사항으로는요. 발표 시는 특히 발표 시에 필요한 그 유의사항을 사전에 명확히 안내하시고요. 자기평가나 상호평가를 할 경우에는 평가 증거를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학생은 발표 과정에서 무엇을 중심적으로 표현해야 하는지를 인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학생의 발표가 끝난 후에는 교사는 반드시 구체적이고 긍정적이고 정보적인 성격의 피드백을 제공해야 합니다. 구체적이라고 하면 어떤 점이 좋았는지를 명시하는 거고요. 긍정적이라고 하면 학생이 노력한 점을 인정하고 강화하는 것, 또 정보적이라고 하면 학습 향상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면 더 나아질 수 있는지 알려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교사와 학생 간의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건데 대체로 부연 설명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모든별로 중심 문장을 하나씩 발표를 해봅시다. 1모든부터 해볼까요? 그러면 1 모든 학생이 저희는 두 번째 문단의 중심 문장은 SNS는 정보를 빠르게 전달하지만 사실 여부가 중요하다로 정했어요. 라고 한다면 그 문장을 고른 이유를 좀 더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와 같이 부연 설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럼 학생이 이에 대해서 부연을 하면 또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또 긍정적인 내용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1 모듬은 중심 문장은 주변 문장이 설명하거나 예시를 들고 있는 구조라는 걸 아주 잘 파악했네요. 이처럼 중심 문장은 위치나 표현보다도 그 전체 맥락에서 판단을 해야 합니다. 또 두 번째로는 학생 간의 상호작용을 유도하는 것을 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발표를 시켜서 각 모듬에서 정한 중심 문장 하나씩 발표를 해주세요. 이 모듬부터 시작할게요. 3 모듬은 이 모듬과 같은 문장을 골랐네요.
골랐나요? 다른 문장을 골랐나요? 그럼 3 모든 학생이 저희는 한 문장을 골랐어요. 주제를 제시한 문장을 생각했거든요. 그렇다면 2 모든과 3 모든의 중심 문장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다른 친구들은 어떤 문장이 더 중심에 가깝다고 생각하나요? 그 이유에 대해서도 함께 얘기를 해볼게요. 이와 같이 2 모든과 3 모든이 얘기를 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학장에서 다른 학생들도 이 내용에 대해서 참여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도를 한 뒤에 이렇게 중심 문장은 정해진 게 아니라 판단 근거가 얼마나 타당한지가 더 중요해요. 친구들의 생각을 들으면서 자신의 판단을 다시 돌아보는 것도 좋은 학습이 됩니다. 와 같이 연결을 해줄 수 있습니다. 또 이 학습자 간의 상호작용을 유도하는 다양한 그 피드백에는 여러 가지 또 발언이 있을 것 같아서 예시 발화를 좀 가져와 봤는데요. 예를 들어서 방금 예시로 본 건의문이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여겨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주장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제시되어 있는데 객관적인 근거들로 뒷받침이 부족한 것 같아요. 라고 학생이 발표했다 했을 때 근거가 부족하여 설득력이 약하다고 생각했군요. 땡땡이의 생각에 대해서 다른 친구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와 같이 직접적으로 학습자의 발표에 대해 다른 학습자가 반응하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이 장면에서 인물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이 문장의 표현 방식이 특별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해요? 또 땡땡이는 이렇게 말했는데 다른 친구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아까 땡땡이의 생각과 지금 누구의 말한 내용이 비슷한 점이 있을까요? 지금 땡땡이가 말한 주장에 대해서 누구는 어떤 입장이에요? 방금 발표한 친구 의견에 추가하거나 다른 생각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와 같이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그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데 이 세부적인 유의사항도요. 교사는 수업 중에 교사 학생 또 학생과 학생 간의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발화를 의도적으로 설계하고 계속 구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일방적 성명에 그치지 않고 학생의 생각을 이끌어내고 또 서로의 의견에 반응하도록 이끄는 언어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계속 고민하시고 본인의 수업 시간을 녹일 수 있도록 계속 고민하고 이 염두에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정리 단계의 발화 예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 단계에서는 이제 형성평가나 학습 내용을 정리하고 차질 예고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는데요. 만약에 형성평가를 한다고 하면 지금부터 혼자서 짧은 글을 하나 읽고 중심 문장을 골라볼게요. 학습지 몇 번입니다. 중심 문장을 고르고 그 이유를 한 줄로 적어보고 개인 활동이니까 조용히 집중해서 한번 해보세요. 이 활동은 오늘 학습 내용을 잘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거니까 부담 갖지 말고 해보세요. 와 같이 형성평가를 직접 부여해 볼 수 있고요. 또 학습 내용을 정리하는 시간에는 오늘 수업에서 우리가 집중한 건 중심 내용은 어디에나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었죠. 중심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문장의 위치보다도 그 전체의 의도를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활동하면서 어떤 점이 어려웠나요? 어떤 기준을 학습했을 때 중심 문장이 더 잘 보였나요? 학습지를 참고해서 오늘 내 선택이 타당했는지 짝과 함께 피드백을 한번 해보세요. 학습지를 보면서 오늘 내가 어떤 판단을 했는지 스스로 확인해보고 다음에 어떤 내용을 좀 더 주의해야 할지 한번 적어보세요. 오늘 수업의 핵심을 짧게 요약해볼 사람이 있을까요? 와 같이 자기의 말로 정리하는 과정을 가지게끔 하면 됩니다. 또 차시 예고에서는요. 다음 시간 그 오늘의 학습과 다음 차시를 연결해주는 그런 말을 해주는 게 좋은데요. 수업이 끊어진 단편이 아니라 하늘의 학습 여정으로 느껴지게끔 하는 말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중심 내용 바탕으로 글의 전개 방식까지 분석 한번 해볼게요. 오늘처럼 중심 문장을 찾는 눈이 길러지면 전체 구조도 좀 더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거예요. 다음 시간에 필요한 교재는 지금 학습지 뒷면을 참고해주세요. 이와 같이 정리 단계에서는 오늘 배운 학습 목표와 또 오늘의 성과를 연결해 줄 수 있게 하고 또 학생이 오늘 배운 것들을 바탕으로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마무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개념, 기능뿐만 아니라 태도와 습관, 흥미 같은 정의적인 요소까지도 함께 돌아올 수 있도록 설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오늘 이와 같이 도입 전개 정리별로 정리 단계별로 교사의 구체적인 발화 예시와 또 세부 유의사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는데요. 영상을 보시면서 선생님들의 그 수업 시간에서 어떤 말을 써볼 수 있을까 자기의 말로 옮겨 적고 변형해 보시는 연습을 꼭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지금 좀 건강이 좋지 않아서 텐션이 너무 좀 떨어졌는데요. 선생님들께서 실제 수업 시간 하실 때는 조금 좀 텐션을 끌어올리시고 면접 상황보다는 수업 시간에서 좀 더 발랄하고 또 적극적인 그런 톤과 매너를 보여주시는 게 유리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점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선생님이 합격과 평안한 교직 생활을 진심으로 기원하고 지금 잘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잘 하실 수 있으니까 끝까지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